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조금 민감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친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친구가 적으면 외롭고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또 수많은 인재를 직접 뽑고 키우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걷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들보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삼성상해를 처음 연 1938년 대구의 작은 골목에서 저는 거의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도와줄 인맥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곁에 있던 건 사람도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생각, 기준, 원칙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세상은 관계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겨도 인생을 결정짓는 건 관계의 질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친구가 적다는 이유로 오해받기 쉬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탁월한 5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아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점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사람 중 하나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단언컨대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조용히 응원하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적으면 사회성이 부족한 것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단정짓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할 특징은 바로 진정성, authenticity, 진짜 나를 잃지 않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들 좋아할 만한 말만 하고 분위기에 맞추려고 하고 유행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보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병철 회장 역시 그렇습니다. 초기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 그는 불필요한 만남이나 비위 맞추는 사람들과의 자리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정직한 거래, 정확한 장부,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에는 조금 유별나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결국 그의 진정성이 쌓여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삼성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조용히 자기가 믿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유행을 쫓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과 기준을 지켜냅니다. 요즘처럼 SNS로 모든 것이 보여지고 평가되는 시대에 이런 태도는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기 때문에 더 가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를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참된 나를 더 단단하게 다져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가진 진정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묵직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보며 저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계산이 빠르지 않아도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래가고 결국 큰 신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가 적은 사람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 진정성입니다. 사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독립성입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약한 지점이 바로 이 독립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반드시 누군가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방 주변의 도움을 찾는 사람들,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어색하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다른 길을 갑니다. 남에게 기댈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자기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그랬습니다. 삼성 상해를 막 세웠던 시절 누구에게 물어볼 선배도 기댈 큰 조직도 없었습니다. 대구 골목에서 장사를 시작한 그는 물건을 어디서 들여올지, 누구에게 팔지, 신용을 어떻게 쌓을지까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수도 없이 터집니다. 물건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고객이 대금을 늦게 치르거나 시장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일도 있었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조언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이 책임지는 길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은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통찰이었습니다.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문제를 더 깊이, 더 차분히 바라볼 줄 아는 힘입니다. 주변에 떠밀려서 움직이지 않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만을 기준으로 삶을 정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없어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서로 의지하며 사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은 늘 가장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런 독립적인 힘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독립성은 자유입니다. 남에게 끌려가지 않는 자유, 남의 기분에 갇히지 않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나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삶의 어떤 변화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선택의 기준, 즉 사람을 가려보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적으면 인간관계를 피하는 사람 아닌가?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누구보다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폐쇄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깊은 지혜입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사람을 가까이 둘 때 남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는 초기 삼성 상해를 운영할 때부터 사람 숫자를 늘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것보다 정직한 사람인지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지금도 삼성의 인재 기준이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를 고르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구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군가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단단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고
외롭다는 이유로 그다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그런 억지 관계, 가벼운 관계가 오히려 자기 마음과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쉽게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가치가 맞는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일치하는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천천히 깊이 던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삼성을 여러 분야로 확장시키던 시절에도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보다 말수가 적더라도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정작 기업을 움직이는 건 단 몇 명의 진짜 사람이다. 이 말은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삶 전체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받을 일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적더라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고 깨끗합니다.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겉보기에 차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삶의 방향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보다 오래도록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남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특징인 선택의 기준, 관계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내면 성찰, 즉 자기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정신없이 끌려다니며 삽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직장에서의 분위기,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은 거의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용히 되짚어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깥의 시끄러운 움직임보다 내면의 작은 신호를 더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초기부터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보다 혼자 책을 읽고 하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사업이 커지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수록 그는 오히려 더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가 깊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그날 장부를 다시 들여보고 작은 실수라도 이유를 찾아 적어두며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반드시 지금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 산업에서 제당 산업으로 그리고 다시 가전전자 산업으로 나아갈 때도 누구의 의견에 휘둘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인 흐름이 아니라 시장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본질이 한국의 미래와 연결되는지를 혼자서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생각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고독을 견디며 쌓아올린 성찰의 축적이었습니다. 내면 성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민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 욕심과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더 깊은 층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시간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감추고 싶었던 약점, 두려움, 실수까지 그대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조용함을 피하고 빈틈이 생기면 금방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 조용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알아가며 삶의 방향을 또렷하게 세웁니다. 이병철 회장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삼성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거대한 자본이나 인맥이 아니라 바로 이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모두가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은 바깥의 파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적다는 사실은 고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며 조용히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어떤 시대에도 아주 희귀한 자질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성숙과 성장, 즉 고독을 자기 발전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고 쓸쓸하고 의미가 없다. 하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혼자의 시간을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 눈앞의 일들에만 집중하며 삶을 좁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들은 한 발 물러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줄 압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아래 펼쳐진 풍경을 넓게 내려다보는 것처럼요. 이병철 회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을 여러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섬유 산업을 키울 때도, 제당 사업으로 확장할 때도, 이후 전자산업에 뛰어들 때도 당시로서는 매우 무모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자, 반도체 분야는 전 세계에서도 제대로 도전해본 나라가 거의 없었고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뛰어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 속에서 그 길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후대가 더 넓은 세상을 보려면 어떤 산업에 도전해야 하는가? 그 고독의 시간은 그에게 더 큰 시야와 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통찰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끄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성숙함이란 경험의 양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들은 타인의 소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조용히 자기 삶의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관계의 소음에 덜 흔들리고 겉모습보다 본질을 더 잘 보고 타인의 속도에 쫓기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고독이 미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위기는 늘 새로운 길을 연다는 말처럼 고독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히 세운 사람들은 언제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조용히 묵묵하게 걷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친구가 적다는 사실이 바로 그 징표일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혼자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조용한 곳에서 더 큰 삶을 준비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멀리, 가장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특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진정성, 독립성, 선택의 기준, 내면 성찰,
그리고 성숙과 성장, 이 5가지는 결코 약점이 아니며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단련해온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아주 드문 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나는 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왜 내 주변은 조용할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았으면 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깊이에서 진짜 힘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작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젊은 시절부터 화려한 인간관계나 넓은 인맥보다 조용한 노력과 깊은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거나 자신을 과하게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키운 힘은 한국 산업과 경제를 바꿀 정도로 강했습니다. 당신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절대로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당신이 혼자서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이 가진 그 조용한 힘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공감했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전하는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마음입니다. 계속 함께 하고 싶다면 천천히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이 채널을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함께 해준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곧 다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